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소울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아마 대부분의 소울님들은 사람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들 많이 겪으셨죠? 저도 그래요. 그래도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짜봐야겠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의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인간관계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께서 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울님들의 생각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카드들은 소울님들께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게 힘들었었는지를 말해주는 타로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부터 타로 카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를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메이저 카드인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관계에서는 한번 내가 좋으면 앞뒤 없이 확 좋아지는 금사빠라 그러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뭐 꼭 남녀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러면 앞뒤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너무 내가 좋은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당연히 잘해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실망스러운 걸 보게 되면 너무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왠지 변한 것 같아서 또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점들이 아마 인간관계를 하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좀 순수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사람이 어떤 하나의 부분이 좋으면 나머지는 못 보고 그 하나 좋은 것만 너무 확 빠져서 보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힘든 거를 좀 겪게 된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뭐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사람을 보는 좀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좀 쌓이면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긴 하는데 내 스스로가 좀 이런 점을 인지해야 돼요. 나는 사람을 볼 때 한번 좋아지면 객관적으로 못 본다. 시야가 좁아진다. 좋은 점만 너무 부각해서 보느라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을 못 보다가 나중에 그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추가 카드는 그럼 인간관계에서 이제 소울님께서 진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내 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4번 동전 카드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잡고 움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내 몫이요. 내 몫. 내가 가져가야 될 것, 내 몫을 철저하게 잘 지키란 얘기예요. 다 퍼주지 말란 얘기죠. 내가 그 사람 좋다고 해서 내 거 다 퍼주면 나중에 인간관계가 끝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무 후회스럽고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챙겨야 될 것은 꼭 챙겨라 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뽑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컴피티션, 경쟁이네요. 자, 이건 뭐냐면 앞에 내용과 쭉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5대5 동등 관계로 가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해주거나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를 가지 말아라.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를 가면 안 된다.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경쟁이라는 건 5대5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둘이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해야 되고, 나만 희생하면 안 되고 나만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돼요. 내가 해준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타로카드가 조언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패밀리, 가족인데, 자, 이게 좀 애매한 카드인데 가족한테도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 꼭 어떤 남녀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이것만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일방적인 희생하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족도 똑같은 인간관계입니다. 단지 친밀하고 떨어질 수 없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울님들,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참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병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칼카드, 패배자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지금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께서는 아마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것이 최근의 일이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거나, 혹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그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사실 내 잘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당한 느낌으로, 배신당한 느낌, 혹은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조차 그 사람 잘못이 아닌 어떤 제3의 원인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만약에 내가 상처를 나한테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이 사이를 반대해서 그 남자도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나와의 이별을 선택했다든지,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카드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느냐라고 하면 내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뭐 배신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손해, 이런 것들이 아직 내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거는 사실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건 상처를 정말 시간이 좀 흘러서 잊혀지기를, 서서히 흐려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처를 웬만하면 이제 받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제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아, 이게 또 수녀 카드가 나왔네.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뽑았어요. 근데 또 고위 여사제 수녀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이제 또 오래 가는 깊은 상처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수녀 카드라 그래서. 자, 내가 뭘 개선해야 되냐면, 사람을 한번 내 마음에 두면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너무 높아요. 신뢰를 당연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마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인연처럼 생각해서 너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아마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야, 너 그 사람 왜 만나? 야, 너 그 사람이랑 만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가다가 나중에 배신당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위 여사제가 이제 개선점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애초에 사실은 사람을 만날 때 검증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든 연인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아니면 뭐 정말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면 내가 만나고 뭔가 이렇게 사업 파트너 혹은 뭐 인간관계 맺어도 되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함께 안 하고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만나면 또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딱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계속 참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갈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증된 사람 만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폭이 넓다기보다는 좁지만 깊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서 한번 디테일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젤 천사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아기 천사가 구름 위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 영혼을 씻겨주기 위해서 우주의 젖줄이라고 하는 은하수가 쫙 흐르면서 영혼을 샤워시켜주고 있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정말 내 영혼이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를 좀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온하고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돈이 들든 시간이 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투자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 그런 걸 조언점으로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저스티스 카드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칼로 단호하게 단절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뭐냐면, 아닌 사람이라고 판단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손절하시란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던 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 또는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 다 의미 없어요. 이미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날 배신했다면 이제 나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인간관계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드실 텐데요. 오늘 나온 타로 카드를 참고로 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 귀인을 많이 만나는 운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어떤 것 때문에 소울님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우선 중요한 건 이 메비우스 띠예요. 돌고 돌아도 원점, 돌고 돌아도 원점이에요. 자,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왜 힘드냐면 계속 원점인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또 원점. 내가 손해보니까 그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마음이나 아니면 시간, 돈 투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원점.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메비우스 띠를 끊어야 이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라고 했을 때 끊어야 될 인간관계를 그때 잘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갔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인간관계에서 힘듦을 겪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인연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그 인간관계가 가족인 경우예요. 가족이면 이게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끊을 수도 없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만일 가족이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그래도 타로 카드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0번 풀 카드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랜덤으로 뽑는데 카드가 참 기가 막히게 지금 정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0번 풀. 보시면 이 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새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0, 없던 걸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소년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건데 어떤 지금 준비가 없어요. 보따리도 빈 보따리고 옷도 누더기 옷이고 순수한 백장미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계속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 관계를 정말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야 되는데 대신 뭘 각오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자했던 것들, 투자하는 거 꼭 돈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마음,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 다 없던 걸로 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새 출발을 못하고 계속 그 인연 안에서 힘듦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마음으로라도 어떤 내가 계속 지긋지긋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빈손으로 떠나와도 그 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칼이 10개 꽂힌 카드가 나왔네요. 이 관이 끝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칼이 10개나 꽂혔어요. 끝냈는데 완전히 끝낸다라는 거죠. 그 순간은 절망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관계를 끊어야 될 때 확실히 끊을 때 뒤에 보시면 태양이 떠올라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끝낼 때는 확실하게 미련도 여지도 남기지 말고 끝내자. 이게 이제 조언점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페이지 오브 컵 카드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이게 페이지가 처음 시작하는 견습생을 의미하고 컵이 사랑, 감성을 뜻하거든요. 내 마음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좋았던 추억이나 그 사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유지하려면 좋은 기억만 남기고 이제 어느 정도
관계를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페이지 오브 컵 카드 같은 경우는 관계를 이렇게 첫 번째 카드처럼 끊어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계를 좀 둔다. 왜냐면 관계가 이 페이지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렇게 단계가 있을 텐데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졌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격을 좀 떨어뜨려서 뭐 일주일에 5일 만났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든지 한 달에 뭐 4번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를 두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힘든 것을 조금 멀리 해라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었는지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The Emperor,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황제는 성격이 어떠냐면 엄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기준치가 높아요. 그리고 본인의 할 도리는 무조건 다 합니다. 이게 이제 황제의 캐릭터인데, 자, 내가 인간관계에서 왜 힘들었냐? 남의 지시를 받는 걸 우선 나는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는데 그거를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인간관계를 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우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합니다. 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책임도 다 해요. 대신 타인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타인도 본인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뭐 타인이 나와 그렇게 마음이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나는 화가 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엄격하고 기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 기준치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나는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가려 만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랑 정말 어느 정도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소신이 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것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양보하느라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조직 생활에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 따르고 그냥 가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황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바라야 되고 비윤리적이면 절대 안 되고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맞지 않는 조직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힘듦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추가 카드를 뽑을 텐데 이 카드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자, 허상환상 카드가 나왔네요. 7번 컵 카드.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대 환상 카드거든요. 나는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그 기대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응당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기준을 상대방이 맞춰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기준이 의외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좀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맞춰줄 리가 없어요. 그럼 난 거기서 실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지 말아라.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간다면 그 위로까지는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뽑아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중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꽉 움켜잡고 있죠. 이게 이제 고집이거든요. 내 고집. 내 고집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둥글게 둥글게 맞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관계가 참 편할 텐데 내 고집과 내 소신을 지키느라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을 수 있어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좀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 기준과 내 고집만 계속 유지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히 맞추고 넘기고 할 줄도 알아야만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똑같은 카드 나왔네요. 소름 돋게. 보시면 이게 두 개 똑같은 카드거든요.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만들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거다,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기대하거나 규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치만큼 못해줘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황제 카드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꼭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생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고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이 바뀔 거라고 또 기대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네 번째 타로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께서 어떤 점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카드는 교회의 건물을 짓는 카드다라고 해서 교회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기관, 조직, 학교, 뭐 정부기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었거든요. 자, 내가 이 카드가 인간관계에서 힘든 원인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는데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지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직장 동료거나 상사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근데 그 안에서 트러블이 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 내가 그 사람과 봐야 되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기운, 파장 안에 있다는 건 너무 힘들 수 있는데 내가 그런 힘듦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학교 생활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어쨌든 내가 그 안에서 너무 힘듦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보시면 이제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네요. 뭔가를 하실 때 보시면 나무가 지금 8개가 있고 뒤에 8개가 있고 이 사람이 하나까지 잡고 그걸 다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 몸 지쳐라 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정말 지칠 만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랑 같이 하고 있는 동료나 아니면 상사는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엔 나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굳이 내 주변 사람하고 내 상사나 아니면 뭐 동료도 열심히 최선을 100% 다하지 않는데 나만 그들의
열심히 하지 않는 걸 메꾸기 위해서 120%, 150% 일할 필요 없거든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나도 좀 적당히 설렁설렁 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내가 굳이 들어줄 부탁 아닌 것 같으면 들어주지 마시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냥 부탁한 정도까지만 적당히 해서 들어주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위시, 소망이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인간관계나 뭐 아니면 사람이 있다면, 귀인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래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타난대요. 만일 뭐 내가 애인을 생각했다면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노트에 쭉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귀인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필요한 귀인은 어떤 사람인지 쭉 써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는 40대 중반, 뭐 남성, 그 다음에 뭐 직업은 뭐, 아니면 그 사람의 특기는 뭐, 성품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나의 귀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나이트 오브 스월즈 카드인데요. 오히려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왔을 때는 뭐냐면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런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듣더라도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처받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기사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상처받잖아요. 거기서 상처 덜 받으란 얘기도 되는 거고요. 내가 남에게 말하면 남도 나처럼 예전에 내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를 덜 받아야겠지만 나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을, 그 다음에 말을 차라리 아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손쉬운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울님들,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우주가 관계를 맺는데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섬세한 사람과 조금 무딘 사람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나만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라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섬세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하나씩 뚫고 나감으로써 소울님들은 더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소울님들의 소울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